안녕하세요. 알파제이 보험계리부의 정영주 보험계리사입니다. 오늘은 OJT 1일차 교육생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험계리 쪽하고 회사 소개 간략하게 하고 시간이 되면은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수리학 시험 위주로 일단 운영을 좀 하고 그 이후 시간은 연금 계리 관련돼서 실무라든가 아니면 상품 개발 관련돼서 실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리 쪽에 이제 우리 주식회사 알파제이 보험 계리 법인은 그 금융감독원에 24년도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 계리 업자로 등록을 해서 주 사업 분야는 종업원급여 계리평가 서비스 회계감사 지원 요게 주 사업 분야고 그 다음에 보험 상품하고 위험률 개발 및 검증 요거는 올해부터 수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준비 적정성 검증은 아직 할 여력이 안 돼서 저건 스톱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몇 년 후에 그 다음 퇴직연금 연계리 시스템 개발 판매 또는 IPS 퇴직금 연금자산 장기예측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011년도에 보험계사 자격증을 땄고 미래에셋생명에서 2018년도에 선임계사를 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연금수리학 2014년 원년 18년, 19년, 20년도에 출제 및 선정위원으로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연금수리학 작년에 써가지고 연금수리학 지금 강의 재능기부식으로 해드리고 있고 올해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리사회 퇴직연금위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주 양력은 한국생명, 현대생명 입사해가지고 상품 개발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상품 개발을 했었고 상품 개발 한 2, 3년 되나?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하나생명하고 미래에셋증권하고 미래생명에서 퇴직연금을 했었어요. 다니는 회사가 한국생명, 현대생명하고 하나하고 미래에셋 거기만 다녔지 그룹으로. 그 다음에 연락처 있으니까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면 됩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손보호, 겸용 이건 1차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내가 입사할 당시에 내가 96년도 입사하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대표이사님 불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가 뭐냐고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했지. 근데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대해서 그 약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건 정액보상. 생존하고 사망이다니까 정액보상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망하고 생존 이 두 가지만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취급할 수 있어요. 근데 손해보험은 손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실손 보상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재보험 이런 것들이 손해보험에 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상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다 있고 이 두 개사는 각각의 업이 달라요. 근데 생선보험 겸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제3보험이라서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생선보험 겸용이 가능하고 근데 타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생선보험 겸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손의료보험도 그렇고 현재 보험계리사가 오늘 아침에 조사를 해봤는데 정회원 2차 패스한 사람이 2,320명이라고 그럽니다.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사에 820명, 손해재보험사에 750명, 계리 컨설팅 법인, 우리 같은 계리 컨설팅 법인에 195명, 은행증권사 69명. 은행증권사 69명은 퇴직연금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주로. 연금 계리 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계사 자격증을 따면은 갈 수 있는 곳이 생명보험회사 22개사, 손해보험회사 20개사, 유관기관, 그다음 계리 컨설팅 법인이 있는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삼성, 하나, 교보, 흥국, 미래에셋 이 정도가 이제 빅5, 뭐 빅6 이렇게 들어가고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 하나손해보험 요 정도가 또 빅으로 들어가니까 저런 데 가면은 연봉이 높습니다. 유관기관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있고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이제 보험연구원, 보험연수원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중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데가 있어요. 뭐 공제라고 해가지고 파는 데가 수협중앙회, MG새마을, 우체국금융개발, 한국교직원공제 이런 데서
또 보험 상품 개발해서 팔아요. 게리 컨설팅 법인은 알파제이 보험기금, 서울보험기금 이런 곳에서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서 게리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보험계리사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게리 법인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보험 상품과 일반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보험 상품은 무형 상품이고 미래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FC가 고객의 니즈를 환기시켜가지고 판매를 해야 돼서 그래서 신계약비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일반 상품은 유형 상품이고 고객이 자기 니즈에서 구입하고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 우리 콜라 사서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즉시 나오고, 계약 기간은 보험 상품 장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25 정도 됐을 텐데 우리 종신보험 들었다. 여기 계신 분들은 100세까지 살 거예요. 그럼 보험기간 75년 동안 있어야 되죠. 그럼 그 보험회사에서 자세히 75년 동안 그 보험계약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보험회사에서도 그게 이슈예요, 이슈.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상품 개발은 지금 해서 끝났어. 팔았어. 근데 75년 동안 이 사람이 보험사고 나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부서도 따로 있어요. 상품 관리 부서가. 그래서 좀 특이하다. 가격도 수지상등하고 사업비 이윤도 하고 이익이 그리고 보험계약이 끝나봐야 나오는데 그 전에 매년 결산하면서 2차, 4차, B차를 산출한다. 그리고 그게 계리사 역할이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계약자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또 일환으로 가지고 있는 게 책임준비금, 돈 가지고 있으라고. 보험계리 업무는 보험계리사가 이제 주로 수행한다고 아실 거예요. 선임계리사가 있고, 고용돼서 보험계리하는 보험계리사가 있고, 우리처럼 독립보험계리 업자가 있고, 이제 보험계리하는 게 기초서류라든가 책임준비금, 비상요원준비금도 하고, 잉여금 배분, 지급여력비율, 그 다음에 상품품 공시자료의 기초서류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최적과정 등 계리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보험계리사는 그 보험회사에서 상품 개발부터 판매, 유지, 그 다음에 결산까지 모든 것에 다 관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자기가 슈퍼맨이 아닌 이상은 A, B, C, D, E를 다 하지 않거든요? 아니지? 어떤 직군 하나가 A, B, C, D를 다 하는 직군이 없는데, 보험계리사는 시작부터 회사 망해서 끝난다? 그때까지 다 남아서 하는 게 계리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상품 기획이라든가 개발, 상품이 있어 판매라니까. 그러니까 상품 기획 및 개발하고, 상품 기획할 때 이제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초서류 작성하고, 보험료율 프라이싱해서 PEV, 프리미엄과 리졸브 산출하고, 보험 개발원 인가해서 금융감독원에 판매 전에 제출 신고 해가지고, 보험 상품 기획 및 개발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상품 판매 준비도 해야 돼요. 상품 해설서도 만들고 판매 시스템도 구축하고. 저 판매 시스템 구축된 게 하나 잘못 구축되면은 아까 종신보험 몇 년 동안 이게 유지된다고요? 여러분들 75년.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면 75년 동안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리 쪽에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근데 좀 계리사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 중에 하나고. 그다음 마케팅 기획도 해야 돼. 신상품 판매하게 되면 수당이라든가 마케팅 포인트라든가 상품 특징, FC 교육. 저기 상품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지, 만들지 않은 사람이 교육시키는 거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교육도 시키고 판매 준비도 해야 된다. 그다음 FC가 판매하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계약 단계로 넘어요. FC가 판매하면은 이제 언더라이팅, 신계약에 대해서 이제 언더라이팅하고 신규 계약 심사하고, 이 부분에서 심사를 잘해야 4차하고 관련이 돼요. 심사 잘못하면은 4차가 툭툭 터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주소도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주민번호도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80년생인데 나는 75년에 태어났어요. 75년에 해주세요. 아니면 82년으로 바꿔주세요. 성별도 바꿔줘요, 성별도. 남자에서 여자로. 그 보험주 준비 다 바꿔줘야 되잖아. 그런 거 정산해야 되고, 그런 거 다 계리사가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가입했는데 남자였어. 남자 40세로 가는데 갑자기 성전환수 여자래. 그럼 여자로 받아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 다. 그리고 보험금이 발생하면은 보험금 심사는 이제 보험금 심사부서에서 해요. 하는데
이 금액을 또 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또 계리사들이 또 산정을 합니다. 보험금 지급 쪽에서.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하고 보험금 계산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 그 가격을 가지고 계리사가 고객한테 얘기할 수 있지, 일반인들이 이 값이 어떻게 나왔다고 설명하기가 수가 없거든. 그래서 소비자 보호 쪽에도 계리사들이 가끔 가다가 간다. 일단 자산운용에도 요즘 ALM 많이 듣죠. ALM 관점에서 운영해도 부채 두레이션이 기니까 자산 두레이션 늘려라 하고. 그러니까 ALM 쪽도 자산운용 쪽에 계리사들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자산운용 쪽에 관심 있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연도 말이 되면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금 적립해야 되고, 그 4차, 2차, 2차 산출하고, 최저가정 산출하고, 이게 다 끝나면 이제 경영관리. 앞으로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고, 사업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위험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계약자 과정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요. 계리사들이. 그러니까 보험회사 조직 보면은, 뭐 이사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상품 전략실에 상품 개발팀, 상품 프라이싱 팀 있고, 투자 기획이 있고, 법인 사업에서 이제 퇴진연금하고, 보험 서비스, 보험 심사, 경영 기획, 경영 관리, 리스크 관리, 계리 지원, 여기 선임 계리사 파트 등등이 있어요. 이쪽에가 주로 우리 계리사들이 하는 영역이고, 계리사가 아닌 영역들이 뭐 솔루션, 여기 IT도 어디 있을 텐데, IT, 뭐 CRM, 뭐 등등등 팀이 많아요. 투자심사팀, 변액계정, 여기 IT, 여기 있다. IT 쪽.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부서가 되게 많습니다. 가면은. 여기도 보면은 대표이사가 있고, 대표이사 밑에 연금 영업 부분, 재무, 디지털, 보험 서비스 부분에 상품 개발 부분 있고, 계리실 있고, 선임 계리사 조직 있고, 리스크 관리 본부가 있고. 그리고 보험회사 조직을 크게 나눠서 5개로 나눌 수 있어요. 계리 조직. 계리 조직은 선임 계리사, 선임 계리사 지원팀, 상품 개발하는데, 그 다음에 계리 결산, 우리 계리팀이라고 하는 계리 결산팀, 그 다음 리스크. 요즘에 리스크 쪽이 너무 강화돼가지고 리스크 관리 쪽에 있고, 그 다음 보험 지원 쪽이 있어요. 그 언더라이팅, 계약 관리, 보험금 지급,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경영 지원, 인사, 총무, 회계, 융자, 홍보, 준법감시본부, 감사실 등이 경영 지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 기획 쪽, 경영기획, 경영관리, 재무 아래, 이쪽도 계리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왜냐면 저거 세워야 되는데, 상품 전략 세우라는데 상품을 알아야 세우지. 이 상품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다음 기타로 IT가 있고, 투자가 있고, 영업 쪽이 있고. 영업 쪽에 이제 퇴직연금 영업이 있는데, 퇴직연금 쪽에 저기 연금 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보험회사 조직 중에 상품 쪽만 다시 좀 뜯어보면은 크게 4개입니다. 상품 개발, 그 다음에 계리, 선임 계리사 지원, 기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상품 개발은 상품 전략, 뭐 상품 개발, 상품 프라이싱, 상품 시스템 등등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명칭은 좀 다를지라도 상품 전략이 상품을 어떻게 기획하고 판매할지 그런 전략 짜는 팀, 개발이 프라이싱 하는 팀, 개발팀이나 프라이싱 팀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 시스템 팀이 아까 상품 만들어지면은 그 75년 동안 상품 보험 지급해야 되잖아. 그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상품 시스템 팀이라고 통상 해요. 그다음 계리 리스크는 계리 결산, 최적 과정, 리스크 전략, 리스크 관리 여기에 있고, 주된 업무가 계리 결산 팀에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리스크 쪽도 좀 많이 강화돼 있고, 그다음 선임 계리사 지원팀 있고, 기타 이제 퇴직연금하고 보험금 지급, 투자 기획 뭐 이전 쪽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퇴직연금 쪽이 계리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서라서. 업무를 보면 상품 개발은 상품 기획, 상품 만들려면 기획해야 되죠. 그 상품 기획 및 해설서 작성하고, 상품 개발 요율. 그래서 기초서류 만들어요. 사업방법서, 산출방법서 약간 만들고, PV 산출하고, 그 다음에 상품 지급, 상품 개발됐으면 상품 지급 시스템이 있어야지, 이제 그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하니까. 계리 리스크는 결산, 준비금하고 이익잉여하고, 최저가정 평가하고, 리스크 측정해서 부채 자산 관리하고. 선임 계리사는 상품 개발 쪽에 더 가까워요. 선임 계리사는. 그러니까 상품 개발 업무에 대해서 보험 계리 업무 전반에 관리하고 검증하는데 주로 상품 개발 쪽 업무가 조금 많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 뭐 배당금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여튼 주로가 상품 쪽이다라고 보면 돼요. 선임 계리사. 그다음 기타 이제 퇴직연금 연금 계리 있고,
그러면은 이제 각 저 네 개의 부서에 특성이 있어요. 이제 그 특성에 맞춰서 자기 적성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들어갔다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품 개발은 저기 그 창의력 이런 게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난 또라이 같은 생각 많이 한다. 응. 그러니까 약간 창의적인 거, 그것도 진짜 또라이 말고 약간 창의적이고 상품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보험회사의 이 상품 기획이 끝나면은 그 다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기획이 제일 어려워. 어떤 상품을 내놔야 될까? 고객의 니즈가 뭘까? 이 상품이 회사하고 가입자하고 FC가 다 니즈를 만족할까? 그런 거 다 봐야 되거든. 그 다음에 감독 리스크가 세. 이 상품이 잘못 만들어지면은 회사가 파산하든가 아니면 가입자가 돈은 1,000,000원 내고 보상금은 100,000원 받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는 금융감독원에서 감독 규제를 되게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업비 많이 못 걸게 하고 그래서 사업비 한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진입장벽이 높아요. 상품 쪽은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오기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새로 상품 하다가 나간 친구는 나중에 상품 가도 되는데 처음에 상품 안 했던 친구는 예를 들어서 게리 리스크 하다 상품 한다 그러면은 힘들어. 일단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전과라고 봐야 돼. 전과가 여기서 여긴 힘들어. 여기서 여긴 쉬운데. 전과가. 그리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수식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보험 수리력도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유도하고 증명 잘한다. 그런 상품 개발해도 돼. 근데 나 유도하고 증명인데 미쳐버리겠다, 그거. 근데 어떤 놈이 유도해 놓은 거 보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럼 게리 리스크. 그리고 어떤 놈이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만든 거 갖다가 뒤에 조합해야 되는 것들은 그게 준비금하고 이익이익을 만들어야 되거든. 나 그런 거 잘 만든다. 그럼 게리 리스크. 근데 선행계획사 지원은 약간 상품 개발 쪽에 가까우니까 요쪽에 특성 있는 사람 여기 가도 돼. 근데 얘가 얘를 검증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 신입이 가서 얘를 검증이 되겠어요? 그래서 통상은 여기서 상품 개발 3년 이상자가 정도가 적합해요. 가면은. 근데 처음부터 저쪽에 넣어버리지. 선행계획사 지원에 가서 배우라고. 그리고 이제 기타로 퇴직연금인데 퇴직연금 연금계리. 퇴직연금계리에 보험계리사 면서 교육을 받고 근태법 배웠죠. 거기 DB 하려면 1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퇴직연금 연금계리 쪽도 좋다. 그 다음에 상품 개발 쪽 가면 시즌성이 강해. 상품이 내일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6월 1일부로 상품 팔려고 하면은 상품이 딱 스케줄이 딱 나와요. 그럼 그 안에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26년 6월 1일에 팔기 위해서 25년 6월 1일부터 준비하지 않거든? 보통 한 3개월, 빨리 해봐야 한 3개월? 그 사이에 기획하고, 산출하고, 인가받고, 판매 준비하고,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상품 개발 쪽은 약간 좀, 빡셔. 나도 상품 개발 다니면서 도망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었어, 그게. 이게, 예전에는 내 기억에 4일 동안 집을 못 갔어. 내 밑에 후배 놈은 예비군을 내가 끌려 들어와가지고 집에 못 갔어. 상품 저거 한다고. 여하튼, 요지 상품 개발은 새로운 시각, 창의성이 높고, 보험 수리력이 높은 친구. 그 다음에, 워라밸을 좀 깰 수 있는 친구는 상품 개발. 나는 워라밸도 중요하고, 보험 수리력도 잘 모르겠고, 창의성 같은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럼 게리 리스크. 그 다음에, 조금 여유있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연금 계리. 질문해도 되나요? 질문해. 페이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아까 부서 많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부서 많잖아요. 신입사원 여기 가고 여기 갔어.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생명 정도면 한 6천 될 거야. 5,500, 6천. 똑같아. 단지 다른 거. 계리 사면 계리사상 30만 원인가 더 받아. 그래서 저기 이 안에서는 같은 저기다 그러면 똑같다고 보면 돼. 급여 차이 없다. 대신에 상품 개발 쪽 약간 승진에 대한 요소는 좀 더 줘요. 승진에 대한 요소는 좀 더 챙겨줘. 지금 기본 연봉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성과급의 차이인 정도는? 요즘에 성과급도 거의 저기 예를 들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본부라고 상품 본부 그러면 거기는 1,000만 원을 본부장한테 줘. 그러면은 여기 셋 있잖아. 100, 200, 200, 500 나 이렇게 가져도 돼. 그래서 잘하는 놈, 얘 잘하네 400. 저놈 100. 저놈 잘하네 200. 그 나머지 내가 200. 뭐 이렇게 가져도 되고. 근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대리다 그러면 대리 연봉의 뭐 10% 그렇게 줘요. 대신에 그리고 요즘에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같은 대리면은 예를 들어서 7천 똑같았다고 대리 1년 차. 근데 요즘에는 저기에 있어요. S, A, B, C, D로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급여를 좀 나눠. 그래서 S가 예를 들어서 7,500, 그러니까 B가 7,000이면은 A는 7,500, S는 8,000. 예를 들면은 C는 6,500, D는 6,000. 그러니까 요거 빼가지고 요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게,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맨 처음에 다 7,000 주니까는 일 열심히 하는 애가 1818. 아니, 나는 맨날 12시까지 야간하는데 쟤네들은 6시면 땡하고 가는데 왜 똑같이 7,000이냐고. 대신에 얘는 인사 고가는 S를 줬어. 근데 그 연봉하고 대신 승진은 상관이 있어. 승진은 1년 먼저 할 거야. 1년, 2년. 근데 요즘에는 승진도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승진도, 선후배 그 기수대로 갔어. 내가 8기였는데, 8기가 승진이야. 그 다음 9기. 9기 승진 그 다음 10기. 그게 컸다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친구하고, 일 막 그렇게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게, 그래? 그럼 이제 S, A, B, C를 나누자. S, 그럼 8,000. B, 7,000. C, 너 6,500.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또 문제가 또 있어. 서로 협업을 안 해. 서로 협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덜 해. 왜냐면 S 받는 애가 C 받는 애, 야, 나 이거 좀 도와줘. 그 C 받는 애가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지. 근데 C 받는 애가 S한테 와서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겠어? 일부는 도와줘. 근데 내일 하듯이 막 그렇게 도와주기 어렵다. 그 다음에 또 부서 간에도 또 그게 있어. 네. 그 부서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성과 나는 부서면, 야, 니네 이번 성과 1억. 여기는 니는 5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 인사 쪽도 그래, 그런 거에 하느라고 인사 쪽도 고루해요. 그런 거 다 하는 게. 결론은 지금은 등급 갖고 연차 같으면 같다. 대리 사무봉이다 그럼 똑같다. 그 대신에 S가 좀 더 받고 A가 좀 덜 받고 S, A, B, C에 따라 달리 간다. 또 질문. 라이브하게 얘기해 줄게. 어차피 나도 이제 회사 다 나갔는데 뭐. 등급이 S, S, S 이렇게 하면은 회사에서 돈이 다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10명 중에 1명 S, 1명 D. 10명 중에 1명 A, 1명 C. 아니, 10명 중에 2명 A, 2명 C. 그렇게 해주지. 그래서 인사 매기고 나면 이제 오지. 난 왜 D예요? 나는 C예요. 그래서 D는 이제 다 빼려고 그러지. D는 워낙 데미지가 크니까. 그러니까 C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인사 컴플레인을 하지. 내가 왜 C냐. 그 회사 방침상 또 그렇게 줘야 돼. 다 삐줄 수가 없어. 회사 방침이. 자, 퇴직연금 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은,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사업으로 보험업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보험, 은행, 증권 다 팔아. 그러니까 계리사들이 보험, 은행, 증권에 다 있어. 그래서 그럼 계리사들 왜 거기 있냐면은 근태법 16조에 보면은 재정검증이라든가 부담금 선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연금계리 전문 인력이 하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보험 계리사면서 1년 이상 업무 수행 연금 계리 교육 이수한 사람을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재정 검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리 평가 보고서라고 해서 이게 KIFRS가 들어오면서 퇴직금에 대해서 옛날에 추계액으로 충당부채로 아니라 부채로 산정하라고. 부채로 산정하라고 해가지고 계리사가 이 부분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계리사는 이 연금 계리 쪽에 있는 요 계리사는 퇴직연금 하는 계리사는 영업은 아닌데 단체 담당자하고 다 커뮤니케이션을 다 해요. 그 다음에 회계사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해. 그러니까 회계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영업 마인드도 있어야 돼. 계리평가 보고서는 기타 이제 이쪽 가면 또 퇴직연금 상품도 관할해야 돼요. 이율 보증은 금리연도 연금자료 통해 실적배당보험 등 퇴직연금 상품도 관할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되고 이쪽에 연금계리 쪽도 은근히 하는 게 있어요. 계리법인 우리 같은 계리법인은 그 독립보험계리업자라고 해서 5인 이상 보험계에서 5인 이상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보험계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보험계리업이 아까 기초서류 검증, 준비금, 잉여금, 지급 여력 비율, 보험료미 책임준비금 관련된 사항. 그래서 저 업이 저렇게 등록이 안 되면 이걸 못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상품 검증이라든가 등등을. 그래서 기초서류 검증하고 준비금 검증하고 시스템 개발도 하고 우리 쪽은 종업원급여 계리평가도 하고. 자, 그러면은 이 계리법인의 이제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 시니어하고 주니어로 되어 있는데 시니어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나처럼 이제 뭐 선의계산이나 아니면은 상품 상무나 뭐 상품 개발 그런 정도 하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영업을 해요. 이제 계리법인은 원수사에서 상품 검증이라든가 이런 걸 따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기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원수사의 계약 영업 관리를 한다. 그럼 주니어들은 뭐 하냐? 따왔으면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일. 이분들은 일 별로 안 해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일하지. 그럼 업무 강도는 어떠냐? 우리는 계리법인은 원수에서 일을 따왔잖아요. 그럼 그 일은 기본적으로 있겠지. 그 이외에 또 보험회사는 또 다른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상품 기획도 해야 돼. 우리 기획할 일이 없잖아. 위험률 개발도 해야 되고 해설서 작성, 상품 판매, FC 마케팅, 결산, 기획, 뭐 유형이나 자료 제출, 감사 대응, 고객 민원 이런 거 다 한다. 그래서 보험회사 쪽에 업무가 더 많다. 근데 스파성으로는 계리법인이 좀 더 강도가 세다. 그럼 이제 페이는 어디가 많냐?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원수가 많지, 원수사가. 왜냐면 여기에 원을 이렇게 일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일 줄 때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을 주겠어요? 1,000만 원짜리 800만 원을 주지. 그러니까는 계리법인이 업무 강도는 샐러리는 계약된 업무의 난이도와 수행 기간 그 금액에 비례해서 책정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계리법인이 그렇게 그 페이가 높게 되기 힘들어. 높게 되려면 일을 많이 해야 돼.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워라밸이 좀 많이 깨진다는 거지. 그래서 상품 시즌 때는 뭐 주말도 없고 그 다음에 잠도 거의 뭐 수험생 수준으로 잔다고 봐야 해. 계리법인에서. 그러면은 계리법인 이제 주로 누가 오냐? 여기 시니어 분들은 얘기했고 원서에서 이제 정년 퇴직 임원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이 오고 주니어들 중에서는 원수사에 입성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분들, 원수사 입성 안 된 분들이 주로 와요. 왔다가 이제 계리사 자격증 따면은 이제 가지. 그리고 독립보험 계리업체에서 5년 이상 업무 수행하면은 1차 시험 면제고. 그다음에 보험 관련 기간은 얘기했고 여기서 보험 정보가 보험 계리사에서는 구인 정보나 교육 관련돼서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 개발원에서 참조순 보험률 자료, 보험연구원에서 보험 관련 정기 간행물, 그 다음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있는데 리스크 관리인가가 그게 옛날 이론 및 실무죠. 지금 리스크 관리가 이론 및 실무로 알고 있는데 이론 및 실무를 하려면은 요쪽 자료 보고 요쪽 자료 봐야 돼. 그래서 보험 관련 신문을 봐요. 보험신보라든가 한국보험신보나 거기에 보면은 이슈되는 것들이 나와. 그 이슈되는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회사 있는데 저건 읽어보면 알아요. 재판 분리.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리 관련돼서 저기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보고한다. 그래서 선임계리사가 권한이 세요. 권한이 세고 그 다음에 임원급이고 그리고 보험계리사에서 보험계로면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손해보험회사는 또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이게 선임계사 지원팀에 보면 보조인력으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보험계사 또는 보험상품 개발 5년 이상 경력자 중 1인 이상 또는 보험계리 업무와 5년 이상 종사 경력자 1인 이상 상품 개발 업무 5년 이상 들어있죠. 상품 개발 업무 쪽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저쪽도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 그런 거 없어요?